안녕하십니까. 설지은 성형외과 원장 설재윤입니다. 오늘은 50대 후반의 어머니의 안면 거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이 이제 40대 후반, 50대 이렇게 돼가면은요, 젊은 시절에 그 얼굴에서 느껴지는 그런 좀 더 젊어 보이는 느낌, 이런 것에서 현재 얼굴에 이렇게 해서 오는 현재 얼굴에 대한 그 불만감, 대부분 이제 세월의 허무함이라든가 또는 그걸로 인해서 좀 우울증이라든가 또 사회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나이에 또 이렇게 나오셔서 이러십니까? 뭐 좀 더 쉬시지 뭐 이런 얘기를 듣는다는 분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안면 거상이 꼭 얼굴을 당겨서 젊어 보이게 하는 본인의 만족을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사회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안면 거상에 대해서 두 가지의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요. 첫째는 얼굴에서 주름은 별로 없는데 그냥 처져 보이는 느낌을 갖는 그런 얼굴이 있어요. 그런 경우들은 이제 되게 목이 두꺼워지거나 아래 볼 쪽이가 두꺼워지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퉁퉁해 보이는 그런 얼굴형이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례는 얼굴에 주름이 좀 많으신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이 이제 물론 피하 지방층이 많이 빠지기 때문에 주름도 많이 생기는 건데, 이런 분들은 물론 당연히 처짐도 있어요. 그런데 얼굴 주름에 대해서 굉장히 또 심각하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렇지만 이렇게 얼굴에 주름이 굉장히 심하다고 해서 그것이 주름이 어떻게 팽팽하게 펼 수 있고 그런 수술은 아니에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얼굴이 주름이 없어도 처진 것 때문에 그냥 당겨주는 그런 느낌처럼 얼굴에 처진 느낌과 그다음에 주름이 형성된 것을 당겨주면은 아무래도 처진 느낌도 훨씬 줄어들고 주름도 훨씬 더 개선이 되기 때문에 안면 거상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저에게 큰 도움을 주신 여기 어머님의 사례를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어머니께서는요, 여기 눈꼬리 이런 데가 처져 내려오고 그 다음에 이 볼살이 전체적으로 무거운 느낌처럼 밑으로 처져 있는 느낌이고, 물론 잔주름은 별로 없으세요. 이렇게 보면 이마에 가서 조금 주름이 좀 더 있는 것을 빼고는 잔주름은 없어 보이시는데, 그냥 얼굴이 좀 처져 보이거나 약간 피곤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오고, 그 다음에 이런 골이 조금 깊어 보이는 느낌, 이런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지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얼굴이 많이 처져 보이고 그런 느낌 때문에 굉장히 좀 우울함도 오고, 그 다음에 세월에서 오는 그런 무력감,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셔서 많이 속상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옆모습을 막 보여드리면요, 옆모습에서도 이렇게 보면 주름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세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처져 보이는 그런 무거운 느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데 아래에도 목에서 보면 이렇게 주름이 좀 있어 보이고 그렇거든요. 그 다음에 반대측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얼굴에서 주름은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여기 보면 팔자가 주름이 좀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굉장히 깊은 팔자예요. 굉장히 깊은 팔자라 깊은 선으로 보이죠. 어머니께서는 안면 거상을 할 때 두피를 완전히 절개를 하고 그 다음에 안면 거상을 하면서 저기 목까지 같이 거상을 했던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머리를 전체적으로 따고 수술하였습니다. 물론 안면 거상을 할 때는 저희는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하거든요. 그냥 여기에서 이 한 뼘 정도의 넓이는 절개하지 않고 그냥 내시경 절개 창을 통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전체를 다 방리한 다음에, 속에서 방리라는 뜻은 속에서 이렇게 싹 뜯어버린다는 거거든요. 책으로 말하면 책장 넘기듯이 들어 올린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하고 나서 여기다가 엔도타인을 받고 당겨서, 엔도타인이라고 하면 그냥
벽에다가 옷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옷걸이를 여기다 받고 그 다음에 이걸 당겨 올린 다음에 그 옷걸이에다 꽉 눌러주면 이 이마가 당겨 올려서 거기에 붙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 위치에서 골막이 뼈에 가서 달라붙으면서 딱 거상된 상태로 유지되는 건데요. 예, 여기 어머니께서는 이제 여기 두피를 완전히 절개를 한 거예요. 두피 절개라고 한다면 이쪽 귀에서 이쪽 귀까지 이렇게 관상 절개를 한 거거든요. 관상 절개를 해서 여기 눈썹 있는 데까지 딱 이렇게 넘겨보고 턴오버 이렇게 뒤집어서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쪽에는 신경 같은 걸 확인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주름이 잡히게 하는 추미근이라고 있거든요. 그 추미근을 절제한 다음에 이렇게 당길 수 있기 때문에 그 두피 절개가 아무래도 수술의 범용에서는 굉장히 좀 더 넓은 범위를 수술할 수 있고 다양한 것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머리를 땄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술이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이제 저희는 이제 수술을 할 때 이렇게 얼굴도 찡그려보고 스마일도 지어보고 이렇게 스마일도 지어보고 찡그려보고 이런 것은 뭐냐, 수술하기 전에 원래 어머니들의 얼굴이 또는 환자들의 얼굴이 이렇게 어느 특정한 부위에 비대칭이 있어 보이는 건가 아니면 움직임이 좀 둔한 건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저런 동작을 취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수술이 막 끝나고 났을 때 얼굴인데 보시면 아까에 비해서 이런 데 보면 딱 완전히 쫙쫙 당겨져 있는 상태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여기는 수술이 다 끝나가지고 이렇게 누워 계시는 상태인데 사실은 연관해서 수술 과정을 전체를 공개하는 그런 그 동영상을 유튜브를 제가 올릴 건데 거기를 보시면요, 그런 수술을 할 때도 저는 항상 수면 마취를 이용해서 수술합니다. 따라서 여기 어머니께서도 이렇게 두피 절개를 하고 여기 안에를 전체 파고 여기가 지금 여기 점이 좀 보이는데요. 사실은 귀 앞에서부터 여기 근처까지 박리가 왔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전체를 박리하고 목도 박리하고 그리고 그런 것도 그것도 또 두 겹으로 두 층으로 여기서도 두 층, 여기서도 두 층, 여기서도 두 층, 각각 두 층씩 이렇게 당겨 올려서 거상을 했기 때문에 저는 수술 효과가 더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수술한 이후에 그 얼굴 표정은 어떠신가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보시면 훨씬 더 그 전에 비해서 밝아 보이시고 얼굴도 좀 가뿐해 보이셔요. 그 다음에 얼굴에서 이렇게 보여지는 느낌이 전체적으로 가벼운 느낌이 드세요. 물론 이제 수술 후에 보통 뭐 7, 8개월 되면 더 좋아진다고 했기 때문에 아마 더 좋은 결과가 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되게 이제 거상 수술을 하게 되면 저는 그렇거든요. 미니 거상이나 또는 살짝 하는 그런 거상 수술은요, 처음부터 불편함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절개 길이도 짧고 또 안으로 이렇게 두 겹으로 이렇게 수술하는 그런 것도 작고 그렇기 때문에 수술한 이후에 환자가 느끼는 불편함이 적어요. 근데 그 불편함의 원인이 뭐냐? 모든 상처나 모든 수술에서 나타나는 구축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구축 현상이라는 것은 수술하는 그 수술해 놓은 속살이 두껍고 단단해지고 이렇게 쪼여지는, 즉 수축하는 그런 세 가지의 특성 때문에 내가 느끼는 불편함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계속 있는 게 아니라 세 달을 기점으로 해서 그 불편함이 점점 없어지는 거죠. 즉 단단한 것은 부드러워지고 두꺼운 것은 얄쌍얄쌍해지고 이렇게 수축되는 것은 덜 수축되면서 이렇게 풀어져 가고 이런 과정, 세 가지 과정을 또다시 좋아지는 과정으로 거치기 때문에 얼굴에서 그 불편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래도 수술을 좀 더 객관적으로 폭넓게 깊이 넓게 그 다음에 두 층, 세 층으로 수술한 환자와 그냥 절개선도 짧고 절개선 그 근처에서만 약간 당기고 그리고 실이나
좀 당겨서 추가해 주거나 아니면 지방을 조금 더 추가해 주거나 뭐 이렇게 수술을 받은 환자는 당연히 수술한 이후에 구축 현상, 즉 수술 부위의 살이 단단해지고 그 다음에 두꺼워지고 쪼여지는 그 수축, 이런 것들이 적게 나타나기 때문에 환자가 느끼는 불편함도 당연히 적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수술하고 나서 난 지난주에 했는데 아무렇지도 않은데 이런 수술을 받은 환자치고 수술 결과 오래간 사람 절대 없습니다. 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여기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두피 절개를 해서 여기에 있는 미간에 들어있는 추미근, 여기 깊은 주름을 잡게 하는 추미근도 이렇게 절제하고, 그 다음에 안압으로 전체 그 골막을 떼고, 그 다음에 눈뼈 안으로 한 1cm 정도 박리해서 당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두피뿐만 아니라 두피 안에 있는 그 축두근이라고 해서 그쪽을 그 메소템포랄리스라고 하거든요. 저희 의학 용어로는 그 층, 즉 말해서 두월 레이어로서 두 층을 당기는 수술을 했을 때 단순히 여기서 이 정도만 했던 환자하고는 느끼는 불편함이 큰 차이가 오죠. 그러나 효과에서는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두피 절개를 했으니까 또 여기 골막에서 광대뼈에서 골막을 벗겨서 이 상악동 앞으로 골막을 또 벗겨 들어갔거든요. 마치 이마 내시경을 할 때 이마에서 골막 밑으로 박리를 하고 당긴 것처럼 이 광대뼈에서도 골막을 절개해서 골막 밑으로 상악동 앞으로 해서 박리를 한 다음에 당겼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실제로는 세계층이 변한 거예요. 세계층. 뭐냐, 근육이 당겨지고 스마스가 거상을 하면서 스마스층을 따로 분리했기 때문에 스마스가 당겨지고, 그 다음에 피부를 박리했기 때문에 피부를 당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3개층을 하고 또 여기에서도 2개층을 하고 이렇게 다층의 수술을 하게 되면은요, 환자가 느끼는 불편함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어머니께서도 수술한 이후에 한 달째 불편함은 훨씬 더 심했고, 2달째가 되니까 좀 더 줄어들고, 3달째가 되면서 좀 더 만족스러워하는 그런 모습. 왜냐하면 불편함이 줄어들어 가니까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수술이라는 것은 간단한 수술을 여러분들은 선택하면 항상 간단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수술을 하려고 하면요, 수술 시간이 2-3시간, 1-2시간 갖고는 못해요. 수술이 최소한도 5-6시간은 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온 시간을 5-6시간을 몰입해서 하게 되면 몰입한다는 건 뭐냐, 이 아까 말한 대로 이 넓고 또 여러 가지 다층으로 수술하게 되면 신경도 보이고, 그 다음에 뭐 또 스마스도 온전하게 보존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손상이 없게 수술을 하려면 얼마나 몰입을 해야겠습니까? 그런 몰입된 시간으로서 5-6시간을 하는 수술하고 한두 시간이나 2시간 내외에 수술을 해가지고 하는 수술하고는 결과에서도 차이가 나지만 또 상담 내용도 여러분들이 듣기에 좀 무서운 상담도 그 설명이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교과서적으로 올바로 그대로 설명을 하고, 또 실제로 저희 병원에서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수술 과정을 전체를 다 기록으로 해서 남겨놓아서 그걸 환자한테 드리기도 하지만 또 드리지만 또 제가 여기 자료로 남겨놓고 그런 과정을 하나하나 보여드리면서 여기가 이렇게 스마스고 스마스 넓이는 이만큼 절개를 했고, 또 안면 근육은 이렇게 해서 여기에 들어있는 광대 근육도 당겼고, 이런 것들을 자료로서 이렇게 전체를 보여드리면 그걸 보고 있는 그 상담자는, 환자분께서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제가 그런 것을, 수술 장면을 이렇게 유튜브라든가 또는 환자한테 보여드린 이유는 2가지입니다. 첫째는 수술을 하려면 이렇게 올바로 해야 된다. 결코
이벤트로 해서 간단하게 살짝 하는 수술을 해봐야 그 결과는 6개월에서 1년 내외다. 그런 수술을 하기 위해서 왜 그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고생을 하느냐 이런 거고요. 두 번째로는 그 수술의 결과를 객관적으로 평가를 받기 위함도 있습니다. 그런 그 수술의 과정과 내용을 쭉 보았을 때 어떠한 성형외과 의사도 또는 어떠한 환자도 어떠한 환자 그 주변의 친구들도 그 수술의 내용을 보고 대단하다라고 생각하는 의사도 있을 거고 환자도 있을 거고 또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라고 판단할 수도 있는 환자도 있고 의사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모든 수술은 투명하게 수술 내용을 공개해서 환자나 또는 주변의 성형외과 의사나 이런 분들한테 그 수술 내용에 대해서 올바른 또 정당한 평가를 받기 위해서 저는 항상 노력을 합니다. 또 옆모습을 이렇게 보았을 때도 훨씬 더 이렇게 이 목에서도 여기 보면 굉장히 얄쌍하고 갸름해졌어요. 보시면 목에서도 보면 주름도 많이 펴지시고요. 여기서도 굉장히 젊어 보이는 그런 느낌.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수술 후를 가지고 사진을 가지고 젊어 보이는 느낌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지만 그냥 얼굴이 밝아 보이고 가벼워 보이고 뭐 이런 느낌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이렇게 보면 제가 이제 사진을 지금 유튜브 촬영하는 이 사진기로 제가 촬영한 사진이거든요. 근데 훨씬 더 표정도 밝아 보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이 사진에 대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두 장면의 사진을 두 장면으로서 제가 보여드리면요. 비교할 수 있게 제가 두 장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보여지는 느낌과 저기에서 보여지는 느낌은 많이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수술 전 사진에서는 조금 더 이렇게 표정이 좀 더 이렇게 무거운 느낌이라든가 저는 표정에서 처진 느낌이 훨씬 더 있어 보이고요. 이쪽에서는 밝아 보이는 느낌, 또 얼굴에서 전체적으로 생기가 있어 보이는 그런 느낌, 또 가벼워 보이는 느낌, 그런 것들이 그런 차이가 있죠. 그러면 이제 좀 더 미세하게 보기 위해서 왜냐면 원래부터 주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으니까 근접으로 촬영한 사진을 보면요. 여기서 이렇게 근접에서 촬영한 사진을 보면 옛날에는 수술하기 전에는 여기 선이 더 훨씬 더 깊었어요. 이렇게 깊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훨씬 더 옅어졌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잔주름 같은 느낌도 확대해서 줌으로 확대해서 촬영해 보니까 이렇게 잔주름 같은 느낌도 거의 없어졌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목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안면 거상 수술은 항상 간단한 수술 이런 것만 찾지 마시고요. 항상 수술 내용에서 올바른 수술로 항상 좋은 결과를 얻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오늘은 수술 전후 사진만 보여드렸는데 수술 과정을 제가 A부터 Z까지 완전히 공개하는 그런 사진을 보고 싶다면 그런 수술 과정을 보고 싶다면 같이 연동해서 올려드릴 그런 수술 과정의 사진을 한번 보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